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. 픽 인터뷰. 네, 오렌지색 개혁의 깃발 잘 휘날리고 있는 걸까요? 개혁신당 공관위의 김영호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. 개혁신당 얘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호입니다. 공관위 활동 지금 마무리됐죠? 오늘 그 후보자 등록이 6시로 이제 끝나서 7분 전인데요? 네, 사실상 이제 7분 전에 보직에 해임됐다. 이제 전 대변인인가요? 전 공관위 대변인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앞으로 어떤 역할 맡으십니까? 우선은 지금 선대위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, 그냥 으뜸 당원으로서 으뜸 당원. 네,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는 역할을 좀 맡을 예정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이 발표가 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취소하기도 했고요. 이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사실 이제 양양자 의원님이 이제 한국의 희망을 먼저 창당을 하시고 네. 이제 개혁신당과 이제 신당 합당을 하실 때 예, 이 과학기술 패권국가라는 슬로건을 되게 그렇죠. 내세우셨거든요. 근데 그 핵심이 이제 반도체 과학자인데 사실 이번 비례 명단을 저희가 좀 조정을 하면서 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빠졌어요. 예, 근데 그렇지만 이제 뭐 여러 이제 인사들을 두고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과는 완전히 독립된 독립기구로서 그 공관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, 순전히 이런 뭐 당내 세력에 대한 권력 배분이보다는 정말 정확하게 인물 경쟁력 중심으로만 봤고 공관위 나름의 기준에서 이게 합리적으로 정말 이 공관 기준이 맞다, 개혁신당의 이미지와 상징성이 맞다라는 예. 부분들을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그 부분이 좀 빠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심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양 의원이 네. 탈당까지 생각했던 건 맞습니까? 그거는 뭐 사실 무근인 것 같고 예, 좀 여러 좀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그 용인에서 지금 선거 자체가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. 예. 양자 의원님께서 사실 약간은 조금 힘이 빠지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후보자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정말 한 명 한 명 정말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예. 그분들을 좀 내세우고 이제 지역구 후보자도 라인업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제 용인에서도 충분히 지지율 견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갈등 때문에 지금 비례 순번에 들어간 인물들의 주목도가 약간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어떤 고려를 했고 공관위에서 어떤 인물을 좀 주목해달라. 뭐 소개하실 분 뭐 있습니까? 뭐니 해도 이제 1번에 이제 이주영 그 예.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시죠. 82년생 여성이시고 이게 너무나 유명하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의료대란이 있었을 때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하죠. 예, 그때 끝까지 소아응급실이 폐쇄될 때까지 소아응급실을 홀로 지키신 분입니다. 그만큼 우리 의료 정책이나 의료계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, 아마 우리 개혁신당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적인 방향이나 지금 현안에 대한 의료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분명한 목소리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런 의사 표심을 고려한 인선은 아닌가요? 저희가 표심까지 뭐 고려하다기보다는 예, 의료계도 사실 이제 저희 유권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. 한 파트이기 때문에 네. 국민적인 눈높이와 의료계가 원하는 그 눈높이 그리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서 가장 균형감 있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거다. 네,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국민들께 저희를 찍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. 예. 자, 이제 개혁신당 선거 치러야 합니다. 근데 상황이 되게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판세는 좀 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우선 이제 화성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예. 그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할까요? 네. 이제 이게 다 떨어졌다라고 보이고 이재명 대표야 역시 뭐 공천 파동에서 아직도 호흡적거리고 있는데 이제 다크호스로 이제 조국 혁신당이 있죠. 하지만 이제 이 당은 그 어떤 정당성이나 명분도 없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극자 포퓰리즘 정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이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정당들을 평가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당이 가장 상식적인가, 가장 정상이고 멀쩡한가를 보실 것 같고 우리 삶을 좀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좀 기대가 되는 정당 그 후보자에 투표하지 않을까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뭐 이준석 대표 경쟁력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 그 개혁신당이 선대위 띄웠잖아요. 비례 1, 2번인 이주영 교수와 천하람 전 최고위원이 총괄 선대위원장 맡았고
이준석 대표는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맡았습니다. 그리고 주요 인물들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 올렸고요. 이 선대위 출범이 갖는 의미도 좀 짚어볼까요? 네, 먼저 이제 천하람 이제 변호사가 깜짝 네. 등장을 했죠. 그래서 근데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명실상부 약간 개혁신당의 간판 스타인데 예. 이게 대구 출신이지만 이 순천이라는 이제 보수 정권에선 되게 험지인 예.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좀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으신 분이세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으면서 정치적 영향을 크게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전국 지원 유세를 앞으로 다니면서 이게 각 지역구 후보나 약간 정당 지지율을 좀 견인하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.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원내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네.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제 당을 좀 끌어가는 역할도 좀 중책을 좀 맡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. 김종인 위원장은 상임 고문이에요.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? 우선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내정에 대한 인사도 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. 약간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해봤을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막 돌아다닐 체력이 되지 않으신다 이렇게 네. 농담도 이렇게 하셨지만 일단 상임 고문으로 오셨기 때문에 좀 당이 나아가야 될 좀 큰 방향이나 개헌 등 이렇게 좀 거시적인 정책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좀 귀 기울일 만한 그런 정책들을 제시해 주실 것 같아서 약간 젊은 세대들은 약간 각 지역구나 약간 지상전을 위주로 맡는다면 이 상임고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전을 통해서 예. 좀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김용남 의장이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댁으로 가셨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사실 이게 뭐 이름만 직함만 있는 자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글쎄요, 이제 앞으로 뭐 행보를 좀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예.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뭐 집으로 가신 거는 뭐 당연히 집이니까 네. 돌아가신 건 맞죠. 하지만 뭐 이렇게 아예 선거에 손을 떼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시고 만약 그런 의미였다면 상임 고문으로도 합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분명히 자기 몫을 100%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. 충분히 기대를 걸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나온 개혁신당 지지율도 좀 보겠습니다. 한국갤럽 조사고요.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,001명이 대상입니다. 전화조사원 인터뷰고 개혁신당 지지율 3%로 나왔습니다. 비례정당 투표를 물었을 때는 5%로 집계가 됐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근데 뭐 가장 늦게 그 지역구나 그 비례 명단의 후보자 라인업이 나왔기 때문에 네. 지금까지의 평가는 좀 국민 앞에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라인업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가 정말 유의미한 그 성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가장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예.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고 올라갈 일만 생각하고 남았다.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지지율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그 부울경 지역 PK가 유독 더 낮은 것 같아요. 서울 경기에 비해서. 이건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TK 지역 꼭 이게 이제는 저희가 구도를 이 예. 지역별로 선거 구도를 가져가기보다는 좀 세대별 선거 구도로 좀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혁신당 자체가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약간 선명한 좀 개혁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. 좀 보수적인 뭐 대구 경북에서의 그런 저희 정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약간 수도권이나 이렇게 서울 경기 부분에서 약간 되게 그 개혁신당을 많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지역별 구도보다는 약간 세대별 선거로 저희가 구도를 전환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개혁신당 하면은 어떤 기치를 좀 내세웠던 부분이 그 정책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뭐 정책 선거 하겠다. 근데 지금 국면이 조금 정책 선거를 내세우기 힘든 국면인 것 같아요. 대놓고 심판만 외치는 조국 혁신당이 좀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그러면 개혁신당도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근데 해봅니다. 그거는 예. 제 생각으로는 이게 예. 정도는 아니거든요. 사실 이게 선거라는 거는 어떤 예. 사람 심판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.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모으는 게 선거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나를 뽑아줘라는 거는 선거 슬로건이 될 수 없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은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신당다운 개혁신당은 좀 정책 대안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 정책 이슈를 끌어갈 것이고 그 부분에 약간 정무적인 부분이 좀 가미가 될 것이다라고 예.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는 화성을 얘기도 좀 해볼게요.
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좀 온갖 뭐 공격을 받고 좀 나왔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는 어떤 대척점이 있는 인물 그런 서사는 있는데 뭐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계륵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어.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고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. 그리고 이미 이준석 그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이라는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두 인물의 서사를 봤을 때 그 이준석의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대적점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를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기술적인 선거를 하려고 하는 조금 정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오히려 우린 개혁신당이니까 더 선명하게 정책대안을 제시를 할게.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슈화는 시키고 이렇게 함의를 찾아갈게라는 예. 메시지를 주는 게 개혁신당다운 길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화성을도 한번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볼게요. 리서치뷰가 KBC 광주방송 그리고 UPI 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고 16일부터 17일 실시된 조사고요. 화성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의 답변입니다. 공영은 민주당 후보 54.2%,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18.6%, 이준석 후보 21.5%입니다. 이게 차이가 좀 납니다.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일단 화성시 자체가 기존에는 되게 민주당 강세가 되게 예. 높은 지역이죠. 그래서 뭐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약간 공천으로 내용을 겪고 있고 대표마저 약간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후보들마다 경쟁력을 따지다 보면 결국 좀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이고 이게 개혁신당이 사실 올해 만들어진 정당이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신도시에서 신당이 태동을 하고 거기서 약간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된다면 그 후보자는 끝까지 그 신도시를 이게 챙겨갈 겁니다. 그런 면에서 충분히 화성을 유권자들은 좀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현장에서도 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대표가 뭐 유세를 네. 한다. 막 이러면 정말 그 근방이 약간 교통이 약간 마비될 정도로 인원이 몰리고 정말인가요? 정말입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평상시에도 약간 전기 자전거를 이렇게 타시면서 예. 구석구석 돌고 있을 때마다 뭐 자전거 페달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사진 요청이나 사인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 굉장히 좋다.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 뭐 지지율이 올라도 당선이 돼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. 이거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비책이나 방법 네, 어떤 전략이 최근에 있을까요? 예. 이제 그 후보자 그 방송 토론회 일정이 되게 잡힐 텐데요. 예. 오늘 그 민주당의 토론회. 공영훈 후보자가 네. YTN에서 좀 주관하려고 했던 그 이 3당 화성시 을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불참 통보를 하셨다 그래요. 그래서 이 토론회를 계속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하냐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1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공영훈 후보자가 예. 불참 통보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전통적인 지지세에서 이게 약간 흔들릴 수 있다.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개혁신당에서 충분히 이 지지세를 뺏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토론회 같은 어떤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면 이준석 후보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. 이런 그렇죠. 말씀이시죠? 이준석 예. 후보 약간 전매 특허잖아요. 약간 뭐 토론 잘하는 거 유명하죠. 예. 토론판에 약간 괴멸자라고 불릴 만큼 예.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. 예.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제 선거가 예.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. 약간 우리 국민들의 삶과 좀 미래를 좀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답은 네.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개혁신당 공관위 전 대변인이죠. 김영호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